교수님, 저는 매일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왜 몸이 점점 더 아픈 걸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열심히 매일 하고 있는 운동이 어르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오늘 당장 운동을 멈추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매일 운동해온 76살 할아버지가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동갑내기보다 몸이 더 아프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관절 전문의로 일해온 박준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겨울 제 진료실에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78살 최정남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운동을 게을리한 적이 없는데 왜 몸이 이 모양일까요? 제 친구는 운동 한 번 안 하는데 저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어요. 이분은 20년 넘게 매일 2시간씩 운동하셨거든요. 그런데 무릎은 물론이고 어깨, 허리까지 아프셔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운동 상식이 정말 맞는 걸까? 특히 50대 이후 우리 몸에는 사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의대에서 배운 것도 논문에서 읽은 것도 운동은 무조건 좋다였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점점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보다 더 자주 아프다는 거예요. 특히 무릎, 어깨, 허리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진료한 50세 이상 환자분들의 운동 패턴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관절 통증으로 오신 분들 중 80% 이상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젊을 때 좋았던 방법을 그대로 계속하시거나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운동법을 따라하시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정말 인기 많은 아침 공복 운동이 있죠? 지방이 더 잘 빠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60대 이후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밤새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거든요. 또 아프면 참고 해야 운동 효과가 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젊을 땐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달에 만난 65세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간 무릎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계단 오르기는 물론이고 평지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운동 방법만 바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뭘 바꿨냐고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기존에 하시던 빠른 걷기 대신 천천히 걷기로, 매일 하시던 운동을 이틀에 한 번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아플 때는 과감히 쉬는 것으로 바꾼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석 달 만에 이제 손자랑 술래잡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무릎 통증도 거의 없어지셨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엔 우리 몸이 변합니다. 근육량도 줄고 관절도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져요. 그런데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운동하면 몸이 견딜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설명은 빼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혹시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왜 계속 아프지? 왜 효과가 없지? 하는 의문이 드셨던 분들 계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운동이 즐거워지실 겁니다. 아프지 않게,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시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몇 가지 운동 상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절을 지키면서도 건강해질 수 있는 진짜 운동법 함께 배워보시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아침 운동의 함정이에요. 아침 공기 마시며 운동하는 게 최고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부산에서 올라오신 72세 정민호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식은땀이 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침에 갑자기 운동하지 마세요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관절 주변의 윤활액도 줄어들어서 뻣뻣해져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민호 어르신처럼 평소 건강하신 분도 갑작스런 가슴 답답함을 느끼신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엔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무릎을 삐끗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아침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돼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가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신 후에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세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살짝 올렸다 내리고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나서 나가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시간도 중요해요. 가능하면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이 가장 안정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쪼그려 앉기 운동이에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건강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보시면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서 깊숙이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젊을 땐 괜찮았어도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가거든요. 며칠 전에 만난 68세 박영숙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매일 저녁 뉴스 보시면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50번씩 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좋으셨는데 점점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아프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의자를 이용한 운동이에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꾸신 거죠. 이렇게 하면 무릎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다리 근육은 충분히 단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속도예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엉덩이 근육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프면 바로 멈추셔야 해요. 세 번째는 등산 이야기입니다.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 또 있을까요? 자연도 만끽하고 운동도 되고 정말 좋죠. 하지만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작년에 만난 74세 조병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 모임에 참석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좋으셨대요. 정상에 올라서 바라보는 경치도 멋있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산 중턱쯤 올라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일행분들이 빨리 대처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너무 가파른 코스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숨이 턱까지 차는데도 조금만 더 하면서 무리하신 거죠. 등산을 하실 때는 경사가 완만한 둘레길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중간중간 앉아서 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심장이 회복할 시간이 있어야 해요. 하산할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등산 스틱을 사용하시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팔 운동이에요. 팔에 힘이 있어야 혼자서도 옷을 입고 밥도 차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방법을 잘못하면 어깨를 다칠 수 있어요. 특히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은 피하셔야 해요. 50대 이후엔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서울에 사시는 75세 윤경희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어요. 건강 채널에서 본 대로 생수병을 들고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매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팔을 아예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 어깨에 힘줄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이런 경우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 운동을 하실 때는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시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리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개수보다는 올바른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만보 걷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하루만보가 건강의 비결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고향에 사시는 79세 문정길 어르신은 만보기를 차고 매일 목표를 채우려고 2시간씩 걸으셨어요. 처음엔 뿌듯하셨는데 점점 발 뒤꿈치가 아프고 허리도 뻐근해지셨다고 해요. 오랜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결국 약한 부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특히 60대 이후엔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지지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만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루 20분 정도 중간에 쉬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엇보다 내 몸이 편안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운동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깨달으신 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운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만난 67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7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 걷기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운동 방법을 바꾼 지 석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뭘 바꿨냐고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던 걸 오전 10시로 바꿨어요. 그리고 매일 하던 운동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플 때는 과감히 쉬기로 하신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제 시장도 혼자 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올바른 운동의 힘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진짜 비결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운동 시간을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지 마시고 몸이 충분히 깨어난 오전 9시 이후에 시작하세요. 그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강도를 조절하세요.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딱 적당해요. 조금 힘들지만 견딜만 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휴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과감히 쉬세요. 그게 용기예요. 네 번째, 내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운동 중에 어디든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조금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다섯 번째,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루만보, 30분. 이런 목표보다는 오늘 내 몸이 어떤 느낌인지가 훨씬 중요해요.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하고, 안 좋으면 일찍 마치세요.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하세요. 운동이 숙제가 되면 안 돼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걷거나, 친구와 함께 하거나, 예쁜 공원에서 하는 것처럼 즐거운 요소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바꾸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분들 중에서 이런 방법으로 운동하신 분들은 대부분 운동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이제 운동하는 날이 기대된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73세 김정호 어르신이었어요. 이분은 처음에 운동을 덜하면
몸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석 달 후에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졌다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니까 더 건강해진 거예요. 마치 밭에 씨를 뿌린 후 물을 주고 기다려야 싹이 트는 것처럼 운동도 쉼이 있어야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 계시나요? 무릎이 아픈데 참고 걸으셨던 분들, 만보 못 채우면 찝찝해 하셨던 분들 말이에요. 오늘부터는 그런 부담 내려놓으세요. 운동은 내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프면 쉬고, 힘들면 줄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운동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젊을 때보다 더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근육도 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 방법만 바꿨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다. 계단 오르는 게 무섭지 않다. 손자들과 놀아주는 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다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몸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때로는 의사와 함께 상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운동,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아침 운동을 오전으로 바꾸거나, 만보 대신 20분으로 줄이거나, 아플 때 쉬기로 결심하거나,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운동 방법을 바꿨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운동이 즐거워졌어요.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운동은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즐겁게 내 몸과 함께 평생 갈 수 있는 운동. 그런 운동을 찾아가는 여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